안녕하세요, 머니샐러드입니다. 오늘은 청년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정보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이제 경제적 독립을 돕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축을 돕기 위해서는 청년 채용 공제라던가, 또는 이제 주거를 돕기 위해서는 청년 행복주택이라던가, 또는 이제 청년들의 어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청년 직무 능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는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라던가, 또는 능력을 개발하는, 또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청년 채용 공제를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청년 채용 공제에 대해서 잠깐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드려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지식이 굉장히 평준화돼서 본인이 알고자 하면 굉장히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폭넓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점도 있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정 수준 정도의 지식은 굉장히 원한다면 찾아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개략적인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지식 탐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 채용 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고요. 또 신입사원이 지나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34세 미만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또 굳이 청년이 아니어도 직장인이라면 도전할 수 있는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저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축을 도와주는 것은 간접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연간 300만 원이라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채용 공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두 번째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세 번째가 내일 채용 공제. 자, 이 세 가지 모두 대한민국의 청년이고 직장인이라면 도전이 가능한데요. 자, 청년의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4세 이전을 청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청년자가 붙은 애들은 34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34세가 넘은 사람도 가능하겠죠. 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신입사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입사원, 처음 직장 신입사원 중에서도 첫 직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직업에 한 2년 다니다가 B라는 직업에 2년 새로 들어갔어요. 신입사원 아닙니다. 네. 내가 4대 보험 적용, 4대 보험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4대 보험 적용되잖아요. 이 고용보험, 4대 보험 적용받은 지 6개월 미만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초년생 첫 직장 잡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떤 조건이냐? 얘는 내가 12만 5천 원을 내면 개인이 12만 5천 원을 내면
플러스 기업이 12만 5천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25만 원을 내서 50만 원씩 매월 저축하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연으로 따지면 600이잖아요. 곱하기 2년이에요. 2년이 만기예요. 만기면 1200만 원을 내가 2년에 만기금으로 1200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저축이거든요. 자, 이 저축은 뭐 이자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겠죠? 내가 12만 5천 원 내면 나머지 돈을 보태주는 거니까 내가 12만 2천 원을 2년을 낸다고 하면 300만 원이에요. 자, 300만 원 내고 1200만 원 가져오는 거니까 무려 몇 배입니까? 3배 이상,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수익률 따질 필요도 없겠죠. 무조건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이 만 2년 차에 200, 300%를 보증하는 이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상품의 경우에는 장점만 있냐?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은 2년 동안 회사에 다녀야 돼요. 내가 회사의 여러 가지 이유나 그 다음에 뭐 요번 코로나 사태처럼 여러 가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다거나 또는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내가 낸 돈, 또 회사가 낸 돈, 정부가 낸 돈을 모두 주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여기 나랑 비전이 안 맞아. 나 여기 나랑 성향이 안 맞아. 이 회사가 이렇다라고 하시면 내가 낸 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니까 그 회사가 싫다고 하기 전에는 내가 퇴직한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너무 싫어. 그 회사가 정말 나랑 너무 안 맞아. 악덕 고용주를 만난다면 굉장히 불편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사하셔가지고 한 두세 달 그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살펴보신 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중간에 재직자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얘는 입사하고 6개월 이상 되시는 분부터 가입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얘는 만기도 2년이 아니라 5년 차예요. 자, 내는 돈은 똑같아요. 12만 5천 원. 그런데 5년 차에 얼마를 주냐? 3천만 원을 줍니다. 구조는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입사해서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꼼짝없이 근로해야 되겠죠? 5년 동안 3천만 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도 기간 기간에 대한 것들은 없지만 회사의 우수한 인재라고 판단했을 때 회사와 정부가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5년에 3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 있는 자금이 이제 정부 공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밑에 내일 채용 공제까지 아니더라도 자, 위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한 번, 청년 재직자 한 번 하면 총 모을 수 있는 돈이 1200과 3000이니까 4200만 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언제? 7년 동안. 그죠? 자, 이 돈 갖고 결혼 자금 하실 수도 있고, 그쵸? 종잣돈 만들어서 내 집 마련 하실 수도 있고, 정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이 맞는다라고 하면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이 내야 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 부담금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기업이 먼저 줘야 되고 정부가 나중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 먼저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기업이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방법이 있으니 하시다라고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정부의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목표에 맞는 저축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저축을 함으로써 소득이 높아진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부의 제도를 이용한다. 저축을 효과적으로 한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게 모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서 여러분들 자산 관리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영상 마칠게요. 다음에 봬요.